자, 오늘 갤럽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습니다.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지지율 격차가 조금 더 벌어지기 시작했죠. 결과 내용을 좀 살펴볼까요? 네, 이번 주에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격차가 11%. 그런데 이제 가장 특징적인 것은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한 주 사이에 7%가 빠진 건데요. 7%포인트가 떨어졌군요. 네, 그런데 이제 4월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 여론조사를 한번 지켜보시면은요. 네. 첫째 주에는 이제 각 당 대선 후보 경선이 끝나면서 가장 많이 회자됐던 얘기가 혹시 뭔지 기억나세요? 홍찍문이라는 그렇죠. 단어였습니다. 홍찍문이었죠. 그러니까 홍준표를 찍으면 문재인이 대통령 된다. 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반발 심리로 문재인 비토 정서가 확산되면서 굉장히 안철수 지지율이 급상승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제 양강 구도를 형성하면서 지지율이 좁혀지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랑 좁혀지다 보니까 나온 얘기가 안찍박입니다. 네. 안철수를 찍으면 박지원이 상황된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보수 지지층에서는 이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에 대한 거부감이 상당히 많은 편이거든요. 네. 또 대북 햇볕 정책에 대한 거부감도 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 후보가 지지를 많이 받았던 지역이 TK라든지 보수층이었는데 네. 이런 지지층이 이제 조금 빠지고 있는 듯한 모습이고요. 네네. 또 최근에는 이제 홍준표 후보가 홍찍홍이라고 해가지고요. 네. 홍준표를 찍으면 홍준표가 대통령 된다. 네. 그러니까 보수층이 괜히 안철수를 대안으로 삼지 말고 네. 나를 찍어달라.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네. 이런 것이 이제 여론조사에도 조금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현상은요,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볼까요? 자, 지금 대선 주자 지지도 1위부터 5위까지 표시를 해봤는데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가 10%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수층에서 지지하는 대선 주자 지지율을 볼까요? 자, 안철수 후보는 39.8%인데 홍준표 후보가 많이 지금 치고 올라오는 현상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이제 비교를 하시려면 네. 이전 지지율에서 안철수 후보가 보수층에서 얼마나 많은 지지율을 받았는지를 네. 봐야 되는데 지금은 40이지만 그 전에는 40보다 더 높이 받았거든요. 그랬었죠. 그러니까 안철수 후보와 홍준표 후보를 지지하는 이 보수 유권자층은 어떻게 보면 약간의 제로섬 게임에 빠져 있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네, 60대 이상에서는 여전히 40%는 넘는 지지율을 안철수 후보가 받고 있고, 그래도 여기서도 또 홍준표 후보가 23%까지 받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보수의 어떤 지지를 굉장히 많이 받고 있다, 아직까지. 네. 치고 올라오는 것 같습니다. 또 지역별 지지도를 한번 볼까요?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이 정도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홍준표 후보가 또 22.1%로 바짝 안철수 후보를 쫓아오고 있고요. 자, 지금 이 결과도 상당히 좀 차이가 있는데요. 예전에 보면은 대구 경북 지역에서 안철수 후보가 1위로 나오는 그러니까요. 결과가 많이 있었습니다. 네. 근데 어제 동아일보 여론조사에서는 뭐 오차범위 아닙니다. 지금 네. 저거는 플러스 마이너스 10% 정도가 그러니까요. 되기 때문에요. 네. 오차범위 안에 있지만 어찌됐든 문재인 후보가 대구 경북 지역에서조차 1위를 했다는 것에 대해서 문재인 후보 측은 상당히 고무되어 있는 것 같고요. 상대적으로 안철수 후보는 그만큼 지지율이 지금 떨어졌다는 건데, 거죠. 그러면 민주당 측에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최근에 계속 던져주고 있는 그 네거티브 공세에 안철수 후보가 좀 많이 내상을 당하고 있는 건가? 아니면은 그냥 자연적인 조정 현상인가?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두 가지 다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이 안보 정국이 형성되면서 이제 홍준표 후보가 올라오면서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을 다시 잠식을 했다라는 것 하나하고 네. 지난주부터 민주당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상당히 많은 네거티브 전략을 써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것들이 지지층에게 영향을 미친 것 같다. 이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라는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최근 나온, 오늘 또 나온 이 여론조사 결과를 잠깐 살펴봤는데요. 가장 큰 특징은 안철수 후보의 지지율, 특히 보수층의 지지율이 홍준표 후보에게 옮겨간 게 아니냐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이 현상을 보고 홍준표 후보는 강한 자신감을 보이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15% 이상 득표하시면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을 최악의 경우도 사실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안 후보의 보수표가 전부 우리 쪽으로 오고 있는 추세라는 것은 우리 내부의
조사 결과도 다 나와 있습니다. 영남에서 안철수 후보가 약진한 것은 전통적인 그 당시에 민주당 지지 계층들이 영남 지역에는 존재합니다.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가 어려우니까 안철수 후보한테 일시적으로 가 있다가 지금 급속히 돌아오고 있는 중입니다. 대한민국 대선은 절대 이대로 흘러가지 않습니다. 출렁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3위 하다가 급작히 1위로 뛰어 올란 것은 그는 불과 선거 2주 전입니다. 자, 영남에서 본인의 지지율이 다 다시 돌아오고 있다라고 자신감 있게 얘기를 하는데 부산, 울산, 경남, PK의 지지율을 살펴보면 문재인 후보한테 아직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특히 홍준표 후보는 경남도지사 역할을 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PK에서 밀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방금 홍준표 후보가 이 관훈 토론에서 얘기한 거 보면 노무현 후보가 2주 만에 3등 하다가 1등 올라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본인의 팩트는 맞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팩트는 맞는데 그 전제가 지금 빠져 있는 겁니다. 네. 뭐냐면 2002년 대선 때 노무현, 정몽준 후보 단일화를 한 이후에 지지율 3위 후보가 1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러니까 2주 만에 올라가려면 네. 홍준표 후보가 자력으로 3위에서 1위로 올라가기는 쉽지 않고요. 네. 누군가와 후보 단일화를 해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지금 2위를 달리고 있는 안철수 후보와 후보 단일화를 한다면 당연히 노무현 후보 때처럼 3위 후보가 1위를 할 수도 있지만 네. 자연 발생적으로 2주만 지나면 3위 후보가 1위로 간다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